안녕하세요. 24년 8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일 미국 증시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가 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반등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의 원인이 된 경기 이 하강 불안에 관련해 미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0bp를 한 번에 인하하는 건 조금 빠르다 보니까 이전처럼 25bp씩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를 통해서 시장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의 하락은 과한의 반등 노려보자.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9월 이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막 70, 8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거 다시 71%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50bp 혹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괜찮은 건 무엇 때문이다? 25bp씩은 3번 연속 연말 이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 돈 푼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되게 완벽하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채권 매입도 진행을 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은 그동안 이 유동성 흐름 때문에 떨어졌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제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2.5였는데 2.9로 3분기 목표치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되게 좋네? 이걸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 이 연체금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드겠죠. 근데 이게 안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하 이 시기를 못 버티는 이들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터져버리겠죠. 하다 보니까는 이 금리 인하가 요거 터지기 전에 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요거 보시고 만약에 맞아떨어진다면 걱정할 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좀 어긋난다 싶으면은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심 한번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경기는 좋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2달러로 플러스 0.3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최근 좀 과하게 올라간 데에 대한 약간의 추정,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뉴스 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요즘에 AI 좀 너무 과하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냐 얘기가 많았었죠. 하지만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봐야 되네. 1순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이 IRA 관련해가지고 혹시 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었었잖아요. 지금 선지급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일부 받았다 발표를 했어요. 그럼 공장 증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증가하는 거 요거 한번 노려보기 괜찮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AI 소프트웨어가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로봇도 같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로봇 쪽에 대한 발전이 뭐 웨어러블부터 시작해서 협동 로봇 그 이외에도 인간형 로봇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다 이제 계속해서 이 기대를 많이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 양산이 조금씩 되고 상용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관련 업계의 종목들 실적 지키는 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LCD는 넘어갔고 이제 OLED 쪽이랑 그 다음으로 어떻게든 중국의 압박을 피해가려는 이 한국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이 LG랑 삼성이랑 손을 잡고 중국 업체들을 좀 밀어 넣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따라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과거처럼 또 한 번 치킨 게임이 들어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방어가 잘 될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 다변화 그리고 그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 배터리만 쓰는 게 아니라 AI 관련해서도
이 부품 납품이 되더라고요. 뭐 동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한 번의 최대 매출 이야기 들려오면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다변화가 된다?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안 좋은 업황에 그대로 직격으로 맞게 된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변화가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 수익을 내고 나중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 수익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거 더욱더 높은 평가를 주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국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중국으로 가려는 물량이 많이 튕겨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가까지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어서 기술력으로 요거까지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된다면 요즘에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남는 게 많을 것이다. 요것도 이제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보다 장사는 잘 되지만 얘가 또 운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 시절 때 운임이 너무 비싸니까는 공장을 스탑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조금 이거는 리스크인데 네, 지금 고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운임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적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중동 불안 때문에 당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갑자기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타이어 쪽부터 한번 지켜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걸 가지고 왔으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고 지금 당장에는 운임이 올라갈 타이밍이니 해운업계도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항공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쪽들도 같이 실적 빠지는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거는 여행 쪽 침체가 좀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는 한동안 좀 조심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여행이 살아난다면 그럼 요거는 그냥 일시적인 우려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7일 예,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에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얼추 하락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이전에 좀 시끄러웠던 분할 관련 이슈 때문에 얘가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 보면, 결국 요 분할 관련해서 원안대로 요 합병 비율 추진해가지고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밥깃이 쪼개지는 요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빌리티에게 이게 악재냐, 호재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에너빌리티는 어떤 걸 얻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현금에서 이걸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 현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들도 되게 자산 평가를 할 때 낮게 배율을 주지 않냐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뭐 HMM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종목들 보면 현금만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의 2에서 30%밖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케이, 이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로보틱스 이미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 카운팅으로 인해서 지주회사도 그 지분 가지고 있는 가치의 2에서 30%밖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나 주식으로 가지고 있나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밥캣 주주분이죠. 왜냐하면 적자 회사한테 자기가 이제 흡수될 위기에 처한 거니까. 아니 난 흑자 회사 앞으로 건설 기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까보고 보니까 왜 갑자기 이걸 적자 회사랑
내 주식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합병을 시킨다라고 하네. 그럼 여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에너블리티 입장에서는 만약에 밥캣집은 100%를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상장이 안 되어 있었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이미 할인율 받을 대로 받은 상황에서 쪼개봤자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래서 밥캣 주주분들은 뭐 들고 일어나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지주회사의 시가총액만 봐도 정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주회사 막 사업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회사 다른 것들도 다 있고. 근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일반 부산 시가총액 볼까요? 2조. 그죠? 이게 많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할인율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밥캣의 지분에 대한 가치가 기껏 해봤자 한 20%, 30% 반영이 되려고 했으려나? 그럼 앞으로 이제 분할에 대한 일정 잡히고 그리고 양쪽 주식을 모두 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기게 된다면 에너빌리티는 그에 따른 단기 추세 때문에 뭐 권리락 이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후에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보통 이슈 있었을 때 한 번 정도 올라갔던 전적이 많았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급이 괜찮다면 끌고 가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전략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좋다라고 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급이 좋으면은 이걸 또 받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했을 때 수급 누가 가장 중요하다? 에너빌리티 하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계속 사고 그리고 기관까지 컴백하면은 이 둘 딱 들어왔을 때가 퍼펙트 완벽한 구간이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좋냐? 지지라인 현재 위치 240과 480 겹쳐 있죠. 여기에 그대로 행보하면 일단 걱정은 한숨 덜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21선이 여기 있을 때 돌파하는 거랑 여기 있을 때 돌파하는 거랑 좀 많이 갈릴 겁니다. 이게 뭐가 갈리냐면 위에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면요. 61선 돌파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렇게까지 큰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21선이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돌파하잖아요. 그랬을 때 61선 돌파가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메인 라인이 60일이 되는 거죠. 여기 돌파 직전까지는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파했을 때 그때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생각해 보기가 좋은 거죠. 이건 예시로 과거의 차트를 보더라도 되게 많이 나온 자리들이라 여기를 보던 아니면 요 자리를 보던 아니면 요런 자리를 보던 요런 것들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좀 반영을 시켜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뭐가 됐든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개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까워지면은 이 구간에서 일단 한번 조정 나올 겁니다. 본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절 났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소화한다면 그 다음에 올라간다. 요 마인드로 부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타이밍에서 이제 사업적으로 원전 이슈는 항상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을 줬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나올 폴란드나 체코에 대한 마무리 이것 이외에도 루마니아 같은 이런 지역에서 신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반응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회복하려는 요 성질 기억을 해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분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어차피 이미 밥캣은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그 주식에 대해서 20에서 30%밖에 반영을 못 받고 있었는데 현금 가지면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기 이벤트성 뉴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밥캣 주주분들은 많이 좀 힘이 드시긴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괜찮게 평가해야지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급, 외국인 기관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240일 위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 돌파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121선 위에서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전고점까지 노려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현재 부근에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61선 돌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고 과거 횡보했던 2만에서 2만 1,000원짜리 여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여기 딱 한번 도착하면은 아마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여기 터진 거.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여기. 그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